여기 단원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이긴 해. 이게 조금 외워야 될 것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이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니네가 먼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기도 한데, 이 평면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와, 평면. 뭐 평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평면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이 평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선이 모여서 평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직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지? 이런 직선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가 만들어내는 이걸 우리는 바로 평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 평면이라는 거는 일단 니네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내가 그림은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긴 하겠지만, 이 평면이라는 거는 실제로 얘가 지금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그지?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있고,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해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얘를 평면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얘가 지금 현재로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바로 평면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그지? 실제로 얘가 계속해서 현재로서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직선들이 계속 모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늘어날 테고, 이 직선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고 배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야. 이런 직선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얘들아, 이 평면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실제로 평면이라는 거는 어떠한 방향성이 없긴 해. 이 방향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평면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평면이라고 하면 내가 이쪽으로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야. 이쪽으로도 다 모두 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면을 말하기 때문에 이 평면과 이 평면은 같은 평면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평면도 얘가 이쪽으로도 늘어나고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으로 늘어나, 네 개 방향 모두 다 늘어날 테고, 이렇게 생겨도 얘가 모두 다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평면들이 다 똑같은 평면이라고 바라봐주면 돼. 그러니까 이 평면의 의미를 니네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좀 이따 내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물론 얘들아, 이 평면과 이런 평면은 좀 다른 평면이거든. 그러니까 이 평면과 이 평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방향은 존재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모습의 평면은 모두 다 똑같은 평면이겠지만, 이 평면과 이 평면은 다른 평면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 방향을 결정해주는 애가 이 법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평면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애는 실제로 이거의 수직관계인 이 선, 이 법선이라고 하거든. 이 법선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뒤에 가서 벡터에서도 좀 더 법선이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 그냥 평면과 수직관계인 이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 그래. 그래서 이 법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평면의 방향성은 존재가 되긴 하지만, 이 평면 자체로서는 얘들아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평면은 다 같은 평면이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먼저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이 평면이 한 개로 결정되는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한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평면이 딱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조건이 일단 네 가지가 있어. 일단 이 한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점 하나를 가지고 이 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얘들아,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이 하나 있다? 이 점을 가지고 있는 평면을 만들려고 하면 니네가 봐도 알다시피 수천 가지의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마찬가지야. 점 두 개가 있대더라. 이 점 두 개를 가지고 니네한테 평면을 만들으라고 얘들아, 평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런 평면, 이런 평면, 이런 평면, 이런 평면.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점 하나를 가지고 만들으라는 평면은 뭐 이런 평면도 만들 수 있을 테고, 뭐 이런 평면도 만들 수 있을 테고, 얼마나 많은 평면들이 만들어지겠냐고. 마찬가지야. 점 두 개를 가지고도 얘들아 평면을 만들으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평면들을 니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언제 한 평면이 결정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세 점을 모두 다 포함할 때, 그러니까 이 세 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세 점을 가지고 평면을, 이 세 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만들으라고 하면, 얘들아, 만들 수 있는 평면이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니네가 생각을 해봐야 돼. 얘들아, 어떤 세 점이 이렇게 주어졌거든. 이 세 점을 모두 다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어 봐라고 하면, 이 세 점을 모두 다 포함하려면 딱 평면이 하나밖에 안 나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이 삼각대의 원리랑 똑같아. 니네가 생각을 해봐도 되더라. 우리가 이 삼각대를 만들 때 최소한 이 뭔가에 세우기 위해서는 다리가 세 개가 필요하잖아. 그 세 개의 다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원가 절감을 하려면 다리가 두 개만 있었어도 됐을 텐데, 최소한 세 개의 다리는 있어야지. 얘들아, 최소한 세 개의 다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밑에 바닥에다가 놓을 수 있는 그 평면에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점이 일단 첫 번째 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얘들아,
세 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야. 어떠한 세 점이어야 되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어야 돼. 한 직선 위에 없는 세 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어떤 세 점이 이렇게 있다 얘들아. 이 세 점이 만약에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세 점이라면 이 세 점을 가지고 니네한테 평면을 만들으라고 하면 얘들아 수없이 많은 평면들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뭐 여러 개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일단 중요한 거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개의 평면이 결정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결정 조건은 세 점이긴 한데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야 돼. 또 그러니까 이 삼각대의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니네가 이 바닥에다가 세울 수 있는 다리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들아 한 점과 한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한 평면이 결정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직선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만들으라고 해도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실제로 얘들아 한 직선 가지고 만드는 평면들은 수없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평면 중에 이 점을 지나야 돼 라고 딱 말한다면 당연히 딱 하나의 평면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물론 여기서 당연히 이 한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얘들아 이 한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 결국은 이 직선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평면은 또 수없이 많을 거라서. 그래서 이 한 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어야 되겠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어야지만 우리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한꺼번에 같이 튀어나옵니다. 두 직선을 가지고도 얘들아 우리가 한 평면이 결정될 거야. 쉽게 말해서 얘들아 우리가 하나의 직선 가지고는 평면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 중에 다른 하나의 직선을 딱 얹히잖아. 그럼 당연히 딱 그 평면은 니네가 봐도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겠지. 그치? 일단 두 직선이 됐을 때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가능해.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평면을 만들으라고 하면 딱 only one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그지?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평면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지? 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도 얘들아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상태야. 이 두 직선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만들어 봐라고 해도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지? 요런 평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두 직선이면 다 한 평면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니네가 배웠던 이 직선 중에 꼬인 위치라는 말이 있거든. 얘들아 꼬인 위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그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이런 상황을 우리는 바로 꼬인 위치라고 하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다른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의 평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 뭐 한 평면이 결정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이게 오지선다형 시험 문제에 이게 될 수 있는 결정 조건이 4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꽤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이렇게 여기도 쓰여 있듯이 얘들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이라는 말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얘들아 이거는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세 점이라고 하면 얘들아 분명히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이렇게 한 직선이 있는 이런 세 점 가지고는 당연히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평면이 결정될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이 말이 빠지면 당연히 그거는 하나의 평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지? 그리고 마찬가지야. 두 직선이라는 말만 있으면 얘들아 두 직선이라는 말만 있어도 우리는 평면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이런 평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직선의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면 얘들아 우리는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 아예 평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 두 직선을 가지고라는 말 그러니까 두 직선이다라는 말만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평면의 결정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니네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평면이라는 게 뭔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4가지 조건이었냐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또는 한 점과 그 위에 있지 않는 직선 그러니까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점 하나 그 다음 두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평면이 만들어지는데 그 두 직선은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달라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은 한 요 정도만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고, 지금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이 이거야.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랑 그 다음에 한 직선과 점 한 개와 점이란다? 한 직선 한 개와 그 평면의 위치 관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두 직선 또는 두 평면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평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서로 다른 두 평면,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 관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거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일단 얘들아, 니네가 어떤 두 직선을 가지고 니네가 어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대. 이 두 직선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위치 관계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솔직히 이건 벌써 여기서도 다뤄봐서 알겠지만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다고 얘들아? 만난다고. 만난다인데 이 만난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1번, 2번으로 같이 봐줘도 상관없는데, 만난다 안에 1, 2번이 같이 포함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경우가 있냐면, 얘들아, 아이고 만난다가 미안, 하나야. 만난다 하나, 미안. 자, 만난다라는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 한 점.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두 직선이 만났다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 거야. 다른 경우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선생님, 두 직선이 일치할 경우는 무수히 많이 만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직선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한다라는 건 제외시켜버릴 거야. 알겠지? 그럼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다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두 직선이 만났다라고 하잖아? 그럼 그 직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 거야. 자, 2번, 3번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2번, 3번은 둘 다 만나지 않는 경우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만나지 않는다에서 나오는 경우인데,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2번, 평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행. 그러니까 두 직선을 가지고 니네가 만들어보는 위치 관계는, 얘들아, 당연히 이 두 직선을 이렇게 평행하면 얘네들이 절대 만나지 않겠지, 그지? 얘네들이 평행하기만 하면 절대 만날 수 없어, 그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만나지 않는 경우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꼬인 위치입니다. 얘들아. 니네 이 꼬인 위치의 정의가 뭐냐면, 얘들아, 뭐를 꼬인 위치라고 하냐면, 뭐가 꼬여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꼬인 위치의 정의는 이거야.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걸 우리는 바로 꼬인 위치라고 그래. 쉽게 말해서 얘들아,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 이런 애를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하지. 얘들아, 이 두 직선은 분명히 아무리 뻗어나가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얘네들이 평행한 것도 아니잖아, 그지? 이게 평행이, 알겠어? 이거랑 이거랑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 두 직선이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걸 평행한다고 하는 거고, 이 두 직선이 방향은 다르지만 계속 뻗어나가면서 만나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다 꼬인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해.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하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라면 만난다라는 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는 거고, 만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게 뭐라고? 첫 번째, 평행한다. 두 번째, 꼬인 위치로 나눠진다라는 걸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니네가 두 직선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보든 간에 이 1, 2, 3번 안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니네가 어떠한 직선을 만들든 간에 뭐 이렇게 생겼으면 꼬인 위치겠지, 그지? 왜? 둘이 안 만났잖아. 그리고 둘이 분명히 평행하지 않잖아. 꼬인 위치. 이렇게 생겼어. 평행하지? 이렇게 생겼어. 만나지. 딱 이 세 가지를 말고는 절대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니네가 먼저 받아들여주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직선과 평면. 여기서 얘들아, 굳이 서로 다른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당연히 직선과 평면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이란 말을 그냥 안 쓰는 것 뿐입니다. 알겠지?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크게는 두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로 만난다가 두 가지입니다. 알겠지? 크게 봤을 때. 얘도 크게 봤을 때 만난다와 안 만난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건데, 만난다와 안 만난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얘도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두 가지로 나눠보고 나서 만나지 않는 경우 안에 평행과 꼬인 위치가 있었던 거 알겠지? 자,
직선과 평면도 얘들아 만난다와 안 만난다. 그러니까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두 가지로 일단 먼저 크게 나눠보면 일단 만나는 경우가 여기선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면 얘들아 직선과 평면이 만날 수 있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지.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만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 만난다가 어떻게 만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을 우린 바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어떤 경우냐? 이렇게 완전히 포함된 경우. 이 직선이 평면 안에 포함된 경우. 다시 말해서 얘들아 포함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 포함된 경우는 당연히 만나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겠지. 그치? 이거 뭐 모든 직선이 다 만나는 거잖아. 그치? 만나는 개수가 몇 개냐면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직선과 평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만난다라고 쳤을 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수히 많이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안 만난다로 가잖아. 안 만난다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안 만난다고 하겠지. 그치? 이 안 만난다라는 걸 우리는 바로 평행하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랑 평행한다라는 말이랑 동의어야. 자, 근데 여기서 니네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평행하다고 보거든? 근데 니네가 가끔 이렇게 보잖아?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꼬인 위치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얘들아 아까 내가 분명히 말했어. 평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이 평면에는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평면과 이 평면과 이 평면과 이 평면 모두 다 똑같은 평면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에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꼬인 위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얘네들이 안 만났잖아? 그럼 이건 그냥 꼬인 위치가 아니라 그냥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면이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겨도 평행한 거고 평면이 이렇게 생기고 직선이 이렇게 생겨도 평행한 거고 평면이 이렇게 생기고 직선이 이렇게 생겨도 우리 모두 다 평행한 거 알겠어? 만나지 않는다는 말과 그냥 평행하다는 말은 동의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자, 두 직선일 때 만난다 안 만난다랑 직선과 평면일 때 만난다 안 만난다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알겠어? 두 직선에서 만난다라는 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직선과 평면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포함해서 무수히 많이 만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난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야. 직선과 평면이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수히 많이 만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두 직선이 만났다라고 말해주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났구나라고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야.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니네가 두 직선이 평행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꼬인 위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직선과 평면이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 그럼 그냥 직선과 평면은 그냥 평행한 상태구나라고 니네가 그냥 받아들여도 상관없다는 거. 무슨 말이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니네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평면과 니네가 이 직선을 어떠한 관계를 니네가 만들어 보든 간에 이 세 가지 안으로 모두 다 말할 수 있어. 알겠지?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도 안 만난 거 아니지? 만난 거야. 왜? 직선이라는 건 멈춰 있는 게 아니야.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난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생겨도 만난 거야. 이렇게 생겨도 만난 거야. 이렇게 생기면 안 만난 거야. 알겠지? 그리고 평행한 거야. 또는 이 안으로 들어갔어. 그럼 이건 포함한 거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만난다. 이거 말고는 니네가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봐. 이 세 가지를 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위치 관계.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일단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져. 그냥 뭐가 있냐?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어. 자, 두 평면이 만난다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이 두 평면이 이렇게 있거든 얘들아. 어떤 두 평면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두 평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두 평면이 이렇게 생기면 이 두 평면에 만나는 거는 점이야 뭐야? 선이야 아니면 뭐야? 선이야. 얘들아 선생님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만났는데 점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라고 니네가 의문점이 들겠지만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말했지. 평면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두 평면이 만났다는 건 반드시 이렇게 쑥 잘리겠지. 이렇게 결국 얘가 이렇게 찢어지고 나가겠지. 얘를 뚫고는. 그래서 결국 뭐가 생기는 거야? 선이 생겨버린다. 알겠니? 두 평면이 만난다는 건 얘들아 한 점이 생기는 게 아니야. 두 평면이 만난다는 건 무조건 뭐가 생기냐는 거냐면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평면이 만난다는 건 얘들아 어떠한 평면이든 간에 얘들아 어떠한 니네가 두 평면이 만난다는 건 얘들아 이렇게 생긴 평면도 분명히 선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긴 평면도 분명히 선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선, 어떻게 생기든 간에 무조건 얘가 계속해서 현재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알겠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평면이 만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교선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런 알파라는 평면과 뭐 이런 베타라는 평면을 이렇게 그려놓더라도 얘들아 이 평면과 이 평면에 만나는 거는 뭐가 생기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점이 생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얘랑 얘랑은 분명히 교선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모두 다 평행한 관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동의어가 결국은 평행이야. 평행. 자,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평면에는 방향성이 이 자체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생긴 평면과 이렇게 생긴 평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평면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평면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면과 이 평면은 모두 다 같은 평면이야. 그래서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무조건 평행한 관계입니다. 평면 이거를 이렇게 약간이라도 방향을 틀잖아? 그럼 만나는 거겠지. 뭐에서 만나? 교선이 생긴다. 알겠지? 이렇게 생기면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건 모두 다 뭐 한 거야? 평행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당연히 한 점에서 직선에서 만난다. 그지? 이렇게 생기는 경우 뭐야? 평행한다. 꼬이니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모두 다 평행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안 만났잖아? 그럼 안 만난 건 그냥 모두 다 평행하다라고 봐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평면이라는 건 얘들아 나올 수 있는 위치관계가 딱 두 가지 크게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 두 가지만 있을 테고 만난다라는 건 무조건 뭐가 생긴다? 교선이 생긴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무조건 뭐하다? 평행하다. 딱 이렇게만 니네가 알아주면 돼. 이해했지? 니네가 어떠한 두 평면을 그리든 간에 이 두 가지로 모든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말한 게 그냥 얘네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 셋 중에 하나로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이 셋 중에 하나로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이 두 평면은 이 두 가지로 이 모든 관계를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뭐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이걸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뭐 다 모두 위치관계가 이렇게 쓰여 있겠지만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니네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니네가 이 문제들이 조금 이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막 L과 M은 수직이고 뭐 M과 뭐는 평행한데 얘랑은 어떤 관계가 나올 수 있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걸 니네가 머릿속에 지금 내가 만들어준 이런 모든 그림들을 니네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이건 뭔가의 암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니네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해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어서 들어갈 거냐면 이제 이 위치관계를 알았으면 니네가 얘랑의 이루는 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이루는 각. 얘네들이 어떠한 이루는 각이 뭐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니네한테 설명할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거를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니네한테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수학자들끼리 정의를 내린 거야. 자, 정의를 내려서 니네는 이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자, 첫 번째. 자, 니네한테 내가 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라고 했어. 그지? 뭐라고 했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꼬인 위치. 그지?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내가 만들었어. 야, 그리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어떤 학생들은 쌤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떤 학생들은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뭐 여기 각이 만약에 30도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은 쌤 두 직선은 30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을 테고 또 어떤 학생은 쌤 이 직선과 이 직선은 150도를 이루고 있잖아요 라고 니네가 말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혼돈이 생기니까 수학자들끼리 그냥 약속을 해버립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한 점에서 만날 때다. 이 두 직선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날 때, 그지?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이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예각으로 하자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야. 물론 직각까지도 돼. 그럼 어차피 직각은 얘네들이 당연히 90도 관계니까 뭐를 보든 간에 다 90도 관계일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야,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30도가 맞는 말이야. 150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두 직선에 이루는 예각을 말할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게 평행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평행한 경우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이건 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얘네들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얼마냐? 뭐 0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뭐 180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수학자들끼리 논하지 말자라고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행한 경우는 얘네들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니네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얘들아, 이 두 직선이 만약에 이제 꼬인 위치인 상태야. 꼬인 위치.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 자, 그럼 이 두 직선에 이루는 가게 크기가 몇 도냐라고 니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뭐를 각도로 따질까라고 고민하다가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해버립니다. 야, 이렇게 꼬인 위치일 경우에는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갖다 붙이자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꼬인 위치라는 건 분명히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동시켜버리면 결국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평행한 경우는 얘네들이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완전 일치해버리겠지만 꼬인 위치인 상태에서는 얘를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얘를 먼저 꼬인 위치일 때는 뭐 하라고? 평행 이동 후에 한 점에서 만나도록 만든 후에 뭐를 따질 거냐면 예각을 따져버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어떤 두 직선, 얘들아, 이런 꼬인 위치인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한테 쉬운 걸로 한번 본다라면 만약에 니네한테 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루는 가게 크기를 물어보면 그냥 당연히 90도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니네한테 얘들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니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애매하잖아. 어떻게 하라고? 이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을 평행 이동시키라고. 그럼 얘를 일로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나서 얘랑 이루는 가게 크기, 여기는 당연히 정사면체라고 하면 45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우리는 45도라고 보자라고 그냥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해버립니다. 자, 이 정사면체에서, 이 정사면체, 내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정유면체. 자, 정사면체에서도 잘 봐봐. 니네한테 얘들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물어본다고. 니네한테 만약에 얘들아, 이게 정사면체일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루는 가게 크기를 물어보면 당연히 60도겠지. 이렇게 이어져서 쌤 120도 아닙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무조건 예각을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여기인 60도를 말하면 되는 거고, 니네한테 얘들아, 이 직선과 이 직선 지금 서로 꼬인 위치 맞지? 얘네들이 절대 만날 수 없잖아. 그리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평행하지도 않잖아.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 크기 몇 도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이렇게 한번 봐볼까, 얘들아? 얘를 내가 여기서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한번 바라본다라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 상태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자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몇 도를 이루고 있어? 90도를 이루고 있겠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90도다, 이렇게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두 직선의 꼬인 위치일 때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네들이 만났을 때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몇 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90도를 이루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바로 90도라고 말하자, 이렇게 약속한 게 바로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말해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했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선과 평면. 자,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일단 직선과 평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총 3가지였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얘들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평행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바로 위에서도 말했지만 서로 평행할 때는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들아, 포함되는 경우도 얘들아,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겠지. 완전 포함되어 있는데 뭐 말해봤자 뭐 0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0도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을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냥 0도라고 봐주면 될 거야. 평행한 상태에서도 뭐 굳이 말하자면 0도라고 봐주면 될 거야. 그럼 딱 여기서 논할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이 평면과 얘들아, 어떤 평면과 이 직선이 이런 평면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얘들아, 이것도 보는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학생들은 여기 이렇게 내가 해놓으면 여기를 보는 학생도 있고, 뭐 여기를 보는 학생도 있고, 여기를 보는 학생도 있고, 여기를 보는 학생들,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제 뭐라고 약속하냐면, 야, 우리 어떤 평면이랑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죠. 약속을 합니다. 이 직선이 있는 한 점을 일단 따래. 그리고 이 한 점에서 이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랍니다. 이 한 점에서 이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래. 그리고 나서
이 교점과 얘들아 아까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이 한 점과 요 한 점을 가지고 이으면 이것도 하나의 직선이 나오겠지. 그지? 점과 점 우리 두 점을 이어버리면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바로 이 평면과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해줄게.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어떤 평면과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본다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인 한 점을 딱 그리고 여기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 수선의 발과 이 교점을 이으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린 바로 세타라 하자라고 니네한테 약속을 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자,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니네 잠깐 봐봐. 만약에 이런 정사면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니네한테 야,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잖아. 야, 그럼 일단 그냥 니네 눈으로 봤을 때 몇 도일 것 같냐, 그냥? 60도일 것 같잖아, 느낌상 그냥. 왠지 그냥 60도인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계산하면 60도 안 나옵니다. 자, 니네 봐봐. 얘 정사면체야. 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니네가, 이 선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냥 왠지 모르게 60도일 것 같잖아, 느낌상. 근데 실제로 아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어떻게 풀으라고 했는지 잘 봐. 쌤, 이 면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내가 방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위에 있는 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밑으로 수선의 발을 먼저 떨어뜨리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해했지? 수선의 발을 먼저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 수선의 발과 이 면과 이 선이 이루는 교점으로 연결을 하라고 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바로 이 직선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보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럼 내가 이 각을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정사면체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그냥 2a인 정삼각형으로 본다라면 내가 이 맨 위에서 이 밑으로 이렇게 딱 떨어뜨렸거든. 그럼 얘 밑면도 지금 정삼각형인 상태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에 떨어질 거냐면 이 점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떨어지지 않겠니? 당연히. 위에서 바라보면, 그지? 그럼 니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들아 우리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곳이 알고 있지? 2분의 루트 3a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3a일 거야, 그지? 그럼 우리는 여기 주황색 길이, 요 주황색 길이가 얼마냐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보면 얘는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2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3분의 2 루트 3a다라고 니네가 말해줄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 분홍 색깔 여기 길이는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사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길이 2a일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직각삼각형일 거잖아. 왜?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 떨어뜨렸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볼래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라고 내가 니한테 물어보면 2a분의 3분의 2 루트 3a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럼 2a 약분되니까 결국 답이 얼마야? 3분의 루트 3이 나오잖아. 야,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라는 게 벌써 세타가 뭐가 아니다라는 게 확신해졌니? 60도가 아니다라는 게 확신해지지 않았어? 몇 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니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인 게 뭔가의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가 이 세타의 값이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얘들아 만약 얘가 60도였다면 이거의 답이 뭐가 나왔어야 되냐? 2분의 1이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60도가 아니다라는 건 니네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정사면체에서 이 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으십시오.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외울 거냐면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울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외우냐면 좀 이따 뭔가랑 추가적으로 내가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간에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워놓을게. 정사면체에서 얘들아 이 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냐로 물어보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외워놓을 거야. 됐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말할게.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직선 위에 한 점에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후에 그 수선의 발과 교점을 이어서 우리는 이 각을 바로 세타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이거를 니네가 임의대로 봐봐.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쌤 얘랑 이런 각이 60도겠네요 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거야. 반드시 이 내용을 지켜서 나서 풀어달라는 거야. 이해지?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 자, 두 평면에 이루는 가게 크기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너무 유명한 애라서 이름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냥 이면각이라고 말할 거야. 이면각.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을 적은 거야. 두 개의 면의 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면각이 알겠지? 숫자 2. 이면각 알겠지? 자, 우리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우리는 무조건 이면각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자, 두 평면을 이루는 가게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아까 전에 두 평면이 마찬가지로 얘들아 두 평면의 위치 관계를 또 한 번 떠올려 본다면 얘들아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건 그만큼 외우라는 거야.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두 가지밖에 없었어.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밖에 없었어. 알겠어? 그럼 일단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 이런 상황을 평행한다고 보지. 평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두 평면에 이루는 가게 크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라고 했어. 평행할 때 굳이 논할 필요 없지 않냐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생겼을 때 두 평면이 만날 때만 우리가 논할 건데 얘들아 아까 두 평면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말했지? 교선이 생긴다고 말했지. 그치? 그래서 내가 되게 강조했던 거야. 얘들아 두 평면은 어떻게 이렇게 생기잖아? 두 평면은 분명히 뭐가 생겨? 교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평면 교선 생길 수밖에 없어. 두 평면 교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어떤 이런 평면과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보래.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교선 찾기입니다. 자, 니네가 교선 찾기가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니네가 이 평면과 이 평면을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니네가 여기서 그냥 바로 교선을 찾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교선에서 각각의 평면으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그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교선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그을 거야. 그러면 어떤 두 직선이 나오겠지. 교선 위의 한 점에서 얘들아 교선 위에서 각각의 평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그을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우리는 바로 이면각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러니까 교선을 찾아서 뭐 하라고? 각각의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긋고 나서 그 수선의 발을 긋고 나서 그 수선끼리의 각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자? 이면각이라 하자. 그래서 이 평면과 이 평면을 이루는 가게 크기는 교선에서 각각의 수선의 발을 그은 후에 그 수선의 발과 그 수선의 발에 이루는 가게 크기를 우리는 바로 이면각이라고 하죠.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런 거야. 니네한테 또 이런 정육면체 또는 뭐 직육면체가 있으면 니네한테 만약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라라고 니네한테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교선을 찾으라고. 교선에서 양쪽으로 뭐라 그라고? 이쪽으로 수선의 발 하나 뚝 긋고 이쪽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하나 뚝 긋고 이쪽으로도 수선의 발 이렇게 딱 하나 근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달라는 말이라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당연히 몇 도겠어라? 90도겠지? 니네가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기선 더 눈에 잘 보이려면 교선 찾았잖아? 교선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각각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긋는 거야. 그럼 니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몇 도야? 90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보자. 자, 니네가 이거도 마찬가지로 잘 봐. 내가 니네한테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야,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보래. 자,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보래. 자, 이것도 느낌상 몇 도일 것 같아? 그냥 60도일 것 같잖아. 그냥 왠지 모르게 60도일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해줄게. 얘도 60도가 아닙니다. 자, 정사면체에서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당연히 그냥 느낌상 60도일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보여줄 건데 60도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 내가 방금도 말했듯이 이 분홍색 면과 이 분홍색 이 주황색 면과 이 초록색 면에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두 면에 뭘 찾아달라? 교선을 먼저 찾아달라.
그럼 니네가 눈으로 보면 알다시피 얘가 교선일 겁니다. 그럼 교선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양쪽의 그 면으로 수선의 발을 각각 거달라고 했지. 그럼 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긋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만 거볼게. 요 삼각형에다 이렇게 수선의 발, 여기서도 이렇게 긋게. 이 긋는 건 아무 데나 거도 상관없는데 니네가 풀기 편한 데를 찾아서 그면 돼. 내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긋는 것보단 여기 교선에서 얘랑 얘랑 긋는 게 더 직관적으로 잘 보이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얘들아 이 교선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어차피 정삼각형이니까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이쪽에 수선의 발 그으면 딱 각각의 꼭지점으로 뻗어 나갈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난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수선의 발 길이가 이루는 각의 크기, 얘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자? 세타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세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이 세타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어떻게 구할 거냐? 아, 얘랑 얘랑 이루고 있는 이 세타, 여기 세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지금 이 길이를 알고 있지 않아? 왜?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얼마 나오냐라 물어보면 2분의 루트 3a가 아니라 루트 3a가 나오겠지. 왜? 내가 한 변의 길이 2a라고 잡았으니까. 자, 그럼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얼마겠어요? 루트 3a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똑같이 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 건데 얘들아.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본다라면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뭐였냐면 우리 바로 그 대수에서 배웠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왜?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잖아. 여기 루트 3a, 여기 루트 3a, 여기 2a인 거 알고 있잖아.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되냐? 2 곱하기 루트 3a 곱하기 루트 3a분의 3a 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2 루트 3 루트 3이니까 얼마야? 6a 제곱 나오는 거 맞지? 위에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6a 제곱에서 4a 제곱 빼니까 얼마 나와야 돼? 2a 제곱 나오는 거 맞습니까? a 제곱 날아가서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1이 나와. 자, 면과 면에 이루는 각이 코사인 세타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3분의 1이 나왔잖아. 결국 60도 아니라는 거 확실하지? 왜? 얘가 2분의 1이 있어야 60도였잖아.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이 각과 이 면과 이 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외울 거야. 그다음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좀 외워버릴 거야. 이해했지?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정사면체에서 이 선과 면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면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우라고 했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외우라고 했어. 내가 왜 이렇게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니네가 나중에 헷갈리니까 얘는 지금 선과 면이 이룰 때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 얘는 면과 면이 이룰 때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잖아. 이 루트가 뭐야? 선이지, 선. 그래서 선과 면이면 루트 3분의 1이라고 외워놓게. 어차피 답은 둘 다 3분의 1이라고 외워놓고, 그지? 아, 정사면체에서 이루는 각의 크기는 3분의 1이구나.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구나. 근데 선과 면일 때는 루트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면과 면일 때는 선이 없으니까 그냥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면 니네가 암기하기가 좀 편할 거야. 나도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내가 뭘 설명한 거냐면 이 위치관계에 있는 이런 두 직선과 평면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건지 내가 니네한테 정의를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해서 니네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가지야. 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꼬인 위치일 때 구할 수 있어. 일단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 이루는 각 크기 중에 뭐를 구하자? 예각을 구하자. 끝. 두 직선이 꼬인 위치일 때는 어떻게 구하자? 한 직선을 평행이동시킨 후에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들고 나서 그 중에 예각을 구하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직선과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자? 평면과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직선 위의 한 점에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 수선의 발과 이 교점을 이어, 그리고 나서 이 직선과 이 수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는 바로 세타라 하고 있고,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너무 유명해서 이름이 있다고. 이면각. 그 이면각은 어떻게 구하자?
어떤 평면과 어떤 평면이 이루는 면과 면이 이루는 가위 크기는 먼저 교선을 찾고 나서 그 교선에서 양쪽으로 수선의 발을 거준 후에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루는 가위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셋 다 모두 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위 크기를 구하는 거 아니냐? 모든 문제가.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직선과 직선, 꼬인이 치일 때도 평행이동 시켜서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도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루는 가위 크기, 평면과 평면도 이 직선과 이 직선에 이루는 가위 크기.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가위 크기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우리는 암기하자라고 내가 말한 거야. 됐니? 여기까지 뭐 이해 안 가는 내용은 없을 것 같아. 자, 여기 단원이 이해하고 해도 되게 어려워. 이 공간도형이라는 단원 자체가, 이 공간도형이라는 단원 자체를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왜 그러냐면 이게 3차원적인 얘기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니네가 이걸 다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이걸 막 보고 이쪽으로도 보고 이쪽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해. 근데 니네가 이 공간도형을 못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 벡터라는 걸 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이게 좀 이어져서 니네가 배우는 게 아마 공간 벡터까지는 안 배우지. 교육 과정이 좀 사라져서 그래도 좀 어쨌든 낫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간 도형까지 니네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여기까지 다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자, 어쨌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뭐를 설명할 거냐면 삼수선의 정리라는 거에 대해 좀 설명할 거야. 삼수선의 정리. 니네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다라는 거. 근데 지금 니네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냐라고 내가 니네 당장 딱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인 건 니네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근데 이걸 원래 우리가 중3 때 배워. 중3 때 뭐 이게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증명했다는 걸 배우고 유클리드가 어떻게 증명했다는 걸 니네한테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니네가 원래 배웠거든. 근데 뭐 지금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다라는 것만큼은 니네가 까먹지 않아야 돼.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은 왜 삼수선의 정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다 증명은 해주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삼수선의 정리가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거든. 여기에 어떤 선이 이렇게 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어 그 지느러미에 뭔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이때 얘랑 만약에 90도잖아. 그럼 여기가 무조건 90도야. 이게 바로 삼수선의 정리야. 이런 느낌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까먹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삼수선의 정리를 다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결과는 이거야. 결과는 뭐라고? 어떤 직각삼각형에 뭔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 근데 만약 여기가 90도잖아? 그럼 무조건 얘랑 얘도 90도라고. 이게 삼수선의 정리야. 그러니까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뭔가 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얘랑 90도, 얘랑 90도라고. 이게 삼수선의 정리야. 자, 쌤, 이 삼수선이 도대체 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면 돼. 3개의 수선의 정리 알겠어? 여기 지금 수선이 3개 나오지? 수선. 그래서 말 그대로 3개의 수선의 정리라고 해서 얘들아 이걸 우리는 바로 삼수선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 삼수선의 정리를 설명하기 전에 내가 니네한테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평면 이야기야. 다시 평면 얘기를 내가 좀만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내가 이 평면 자체로서는 분명히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이 평면을 내가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얘들아 이 평면은 방향성이 없는 그냥 이러한 그냥 하나의 평면이야. 이 자체로서는 그냥 방향이 없어. 이 평면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이 평면이 움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만 우리가 방향이 존재가 돼. 자, 우리 어렸을 때 떡꼬치라는 거 많이 먹어봤잖아. 뭐 소떡소떡 이런 거. 지금도 많이 먹겠지만. 자, 우리가
이 소떡소떡 이렇게 어떤 떡꼬치가 이게 떡이 있다라고 치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꼬치가 딱 꽂혀져 있지. 그럼 니네가 이 떡의 방향을 떡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니네가 이 떡꼬치에 꼬치를 딱 꽂아주면 니네가 이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잡고 먹냐? 아니지. 뭐를? 꼬치를 이용해가지고 이거의 방향을 맞춰서 니네 입으로 집어넣지 않아? 니네 이 떡의 방향을 결정해준 애가 누구냐면 이 바로 꼬치야. 이해했습니까? 이 꼬치, 다시 말해서 이 법선이 이거의 방향을 니네가 결정해 주는 거야. 니네가 이 꼬치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니네 입으로 집어넣잖아, 떡을. 그런데 지금 이 떡과 꼬치는 항상 아줌마가 90도로 꽂아주잖아. 그지? 이걸 우리는 바로 법선이라고 하는데 이 떡의 그 방향을 결정해 준 누구야? 결국 꼬치, 알겠어? 자, 그럼 봐봐. 니네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니네가 이 떡 위에 떡꼬치에 뭐 이렇게 소세지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소떡소떡이야.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꼬치를 딱 꽂아 놓으면 떡이랑 꼬치랑도 수직이고 이 위에 있는 이 소세지랑 꼬치랑도 수직 관계지. 그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떡이랑 꼬치를 내가 꽂아 놨으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소세지 역시 이 떡이랑 당연히 90도 관계 아닙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떡이랑 꼬치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떡 위에 케찹을 뿌렸어. 그럼 그 케찹도 이 꼬치랑은 수직 관계에 있는 거야. 알겠어? 떡 위에 있는 모든 새끼랑 꼬치랑은 모두 다 수직 관계라고 볼 거야. 이 떡꼬치에 아줌마가 고추장을 뿌렸어. 그럼 고추장이랑 이 떡도 수직 관계. 꼬치도 수직 관계야. 여기에 고춧가루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꽂혀 있잖아? 이 꼬치랑 얘랑도 수직 관계야. 쉽게 말해서 이 떡이랑 꼬치랑 수직 관계면 떡 위에 있는 모든 재료들과 이 꼬치랑은 무조건 수직 관계라고 볼 거야.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떤 평면에 이런 수직 관계인 이런 선이 있잖아? 이 꼬치가 있잖아? 얘가 떡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꼬치라고 생각해, 알겠어? 그럼 떡 위에 아줌마가 뭔가 고추장을 이렇게 발라놨어. 그럼 이 꼬치랑 이 고추장도 무슨 관계라고? 90도 관계라고. 여기 안에 아줌마가 케찹을 이렇게 뿌려놨어. 그래도 우리는 이 꼬치랑 케첩이랑 무슨 관계라고? 90도 관계라고. 무슨 말인지 했어? 자, 이 꼬치, 니네가 핫도그, 이 안에 소세지가 이렇게 들어있어. 이 꼬치랑 소세지도 뭐라고? 90도 관계라고. 이해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꼬치랑 평면이 수직 관계잖아? 그러면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새끼들과 여기에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모든 새끼들과 이 꼬치랑은 모두 다 무슨 관계? 90도 관계다라는 걸 니네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해했습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삼선의 정리를 설명할 때 모든 내용을 이거 가지고 증명할 거라서 이걸 좀 잘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냥 소떡소떡의 떡에다가 아줌마가 떡에다가 꼬치를 꽂아 놓긴 하겠지만 이 위에 있는 분명히 이 소세지랑 이 꼬치랑도 무슨 관계? 90도 관계. 아줌마가 떡은 이렇게 꽂고 소세지는 이렇게 꽂았다고 하더라도 얘랑 소세지랑도 90도 관계. 이해했습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 아줌마가 소스를 이렇게 제대로 안 바르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발라놔도 그 소스랑 꼬치랑도 90도 관계.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내가 삼선의 정리를 이제 좀 증명을 할 건데, 자 보면 이 삼선의 정리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당연히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니네가 지금 솔직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걸 되게 마음대로 쓰잖아. 왜 그런지 안 물어보고 니네가 막 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긴 하겠지만 그 중3 때 우리 피타고라스를 중3 때가 중2 때 배웠을 때 그때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때는 그 학교 시험에 맨날 뭐가 나오디? 그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그 증명하는 그 구멍 빵빵 뚫어놓은 빈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 정리를 왜 이렇게 되는지 니네가 알아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결론은 안 쓸 거야. 몰라도 돼. 지금 니네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데 누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놓고 이게 이렇게 때도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게 아니잖아. 그냥 어떠한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정리를 그냥 니네가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 계속. 똑같은 내용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 내용이 나올 거고 그 내용이 왜 그런지를 니네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해야 그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어?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자, 일단 어떤 평면이 이렇게 나와.
이 평면을 내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랑 똑같이 풀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P5라는 꼬치가 일단 평면과 수직이다 이렇게 니한테 말해줬어. 제가 말해주고 1번부터 내가 증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P5랑 평면 알파랑 수직이래. 자, 그런데 평면 알파 위에 뭔가 L이 이렇게 있나 봐. 여기 쓰여있지? 평면 알파 위에 직선 L이 있대. 아, 직선과 평면이 포함 관계구나, 이런 관계야. 아, 이 알파와 이 직선 L은 서로 포함 관계구나. 그럼 여기서 니네가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보고 니네가 떠올려야 되는 건 P5랑 알파랑 수직 관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는 이걸 보고 빨리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요, P5랑요 L도 수직 관계네요. 맞지? 왜? 내가 이때까지 말한 게 떡꼬치 문제잖아. 이 떡과 꼬치가 수직 관계면 떡 위에 있는 모든 케첩이나 머스터드나 이런 새끼들이랑 모두 다 얘랑 무슨 관계? 수직 관계다라는 걸 니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해니 여기까지? 그 다음 또 문제에서 뭐라고 말해줬냐면, 야, 그 다음에, 야, 그리고 OH랑 L도 수직이래 이렇게 니네한테 말해줬어. 이 두 가지 니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 OH랑 L이랑 수직 관계래. 이렇게. 자, 내가 지금 결국 니네한테 뭐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라고 했어.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어떤 직각삼각형에 뭔가 선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얘가 90도면 얘도 90도라고. 되게 특이하잖아 지금. 얘가 90도 내가 왜 90도인가 싶잖아. 지금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인데 얘랑 얘랑 90도면 이 선과 이 선도 90도라고? 왜 그런지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잘 봐. 자, 그럼 얘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 P5랑 알파랑 수직이고 얘랑 얘랑 이렇게 서로 수직 관계래 이렇게 지금. 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뭐를 눈치챌 수 있냐면, 얘랑 얘를 보고 니네가 뭐를 떠올릴 거냐면, 야, P5라는 직선과 OH라는 직선을 보면 P5랑 OH랑 지금 O라는 교점이 생기지 않았어? 그지? P5랑 OH는 뭔가의 교점이 생겼잖아. 그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네? 그러니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하나의 평면의 결정 조건에 포함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아까 평면의 결정 조건 첫 번째 배웠던 네 가지 다시 한번 떠올려주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지. 하나의 점과 그러니까 그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는 점 하나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도 딱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OH랑 PO가 한 점에서 만났지. 그럼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겠네. 그럼 쉽게 말하면 얘들아, 우리가 평면 OPOH를 잠깐 보면 이게 평면 POH 아닙니까? 이게 평면 POH. 딱 하나의 평면밖에 안 나오겠지. 내가 얘들아 이걸 지금 평면이라고 말하는 건 벌써 니네가 머릿속에 지금 이 직각삼각형은 지금 직각삼각형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구나. 그런 평면이구나라고 니네가 받아들여야 돼. 그럼 지금 평면 POH랑 당연히 L이랑도 수직관계 맞겠지. 왜냐면 얘들아 얘랑 얘랑 수직관계고 얘랑 얘랑 수직관계야. 근데 얘랑 얘랑은 하나의 평면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 평면과 L도 당연히 수직관계겠지. 여기까지 받아들인 거 맞습니까? 이제 끝났어. 자, 우리가 요 두 가지를 보고 지금 니한테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가지를 보고 뭐를 찾아냈냐면 결과론적으로 니네가 평면 POH랑 L이 수직관계라는 걸 찾아냈어. 그리고 내가 니한테 지금 뭘 증명해주고 싶었냐면 이거 증명해주고 싶었거든. 야, 얘네들이 수직관계면 PH랑 L도 수직관계라는 걸 내가 증명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잘 봐. 왜 PH랑 L이랑 수직관계일 수밖에 없냐면 얘랑 얘도 지금 떡꼬치 관계 아니야? POH랑 평면과 L은 떡꼬치 관계지. 꼬치 관계자. 이렇게 지금 뚫고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지금 이 L이 이렇게 지금 딱 뚫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럼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새끼들과 이 선과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지. 그런데 PH라는 선은 당연히 이 평면 안에 들어있는 새끼지. POH란 평면 안에 PH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또 떡꼬치 관계지. 그래서 얘랑 얘랑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증명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PH랑 L가 수직이구나라는 걸 니네한테 말해준 거라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얘가 수직이면 얘가 수직이다라는 게 바로 삼선의 정리라.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느낌을 니네가 이 내용이 이거랑 이걸 보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해야 되고 이걸 보고 아 얘랑 얘랑 한 평면 POH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POH랑 L가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이 PH는 이 평면 안에 들어있는 선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수직관계이구나. 이렇게 니네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머릿속으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증명해 주려고. 자, 얘랑 내가 방금 뭐 증명했냐면 얘랑 얘랑 수직이면 얘랑 얘랑 수직이다라는 걸 내가 증명했잖아. 이번에는 야, 얘랑 얘랑 수직이면 얘랑 얘랑도 수직이야 라는 걸 이제 반대로 증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또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PO랑 또 알파가 수직이다라는 걸 니한테 알려줬어. PO랑 알파랑.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뭘 떠올리자? 아, 그럼 쌤 당연히 PO랑 L도 수직이겠네요. 그지? 자, 내가 PO랑 알파랑 수직관계다라고 딱 말해주는 순간 당연히 이 알파 위에 있는 L이라는 애랑 얘랑 수직관계겠지. 왜? 똑꼬치 관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꼬치 관계. 얘랑 얘랑 똑꼬치 관계. 그지? 그 다음 또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나 봐봐. PO랑 알파가 수직이고 PH랑 L도 수직이래. PH랑 L도 수직이래. 자,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야, 여기 90도고, 야, 여기도 90도야. 이렇게 니한테 두 가지 알려줬어. 내가 이게 90도라는 거 증명해 주려고. 잘 봐. 그럼 또 이걸 보고, 얘랑, 니네가 또 이제, 얘랑 얘를 보고,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얘랑 얘를 보고 니네가 또 뭐가 떠오르냐면, PO랑 PH가 한 점에서 만났네? 그럼 결국 또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평면 뭐가 탄생할 수 있냐면 POH가 또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의 평면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그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POH가 탄생된 거야. 그럼 POH라는 평면이 딱 이렇게 있거든? 그럼 얘랑 얘랑도 당연히 L이랑도 얘랑 얘랑 수직이고 얘랑 얘랑 수직이니까 당연히 평면 POH랑 L이 수직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잖아. 그지? 이걸 보고 니네가 이제 뭘 떠올리자고? 평면 POH랑 L이 수직관계래.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과 얘랑 당연히 수직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 안에 있는 OH랑 누구랑? L과도 수직이구나 라는 걸 니네가 떠올려준 거. 그래서 OH랑 L도 수직입니다 라고 말해준 걸 우리는 바로 삼선의 정리라고 한다고. 이해했지? 결과는 이거야.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선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얘랑 얘랑 90도면 얘랑 얘랑 90도다. 이거만 솔직히 문제를 풀 땐 다 얘로 풀 거야. 이거 하나만 잘 찾아내면 끝이야. 니네가 직각삼각형 찾아내고 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선 하나만 찾아내서 둘 중에 하나가 90도라는 것만 니네가 알면 나머지 90도다라는 걸 니네가 찾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자고. 자, 마지막 내용.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또 뭐냐? 자, 이번에는 PH랑 L이랑 수직이래. PH 어디 있어? PH랑 L이랑 수직관계래, 이번. 얘랑 얘랑 수직관계구나,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를 이제 써먹으면서 가보겠습니다. PH랑 L이랑 수직관계래. 그렇구나.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라고 했냐면, OH랑 L도 수직관계. OH랑 L도 수직관계. 그럼 니네가 이거 OH랑 L도 수직관계라고? 이렇게 두 개도 수직관계라고, 이렇게? 이렇게 수직관계래, 지금.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얘랑 얘랑 수직관계, 얘가 수직이다라는 거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PH랑 L도 수직관계고, OH랑 L도 수직관계래. 그럼 여기서 또 니네가 이거 두 개 보고 뭐가 떠오르냐면, 평면이 또 하나 튀어나오겠네. 왜? PH랑 OH랑 또다시 평면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한 직선이니까. 그래서 뭐가 떠올라? 선생님, 얘는요, 평면, 누구랑? 평면, POH랑요, L도 수직관계 되겠네요. 라는 걸 니네가 하나 떠올렸어. 그래서 지금 방금 니네가 선분 POH가 만들어졌고, 얘랑 서로 수직관계라는 걸 니네가 알아냈다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추가적으로 PO랑 누가?
OH도 수직이래. PO랑 OH도 수직이래. 이해했지? 지금 우리 이거랑 이 평면이 수직인 건 알고 있잖아. 이 파란 선과 얘랑은 수직관계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얘랑도 PO랑 얘랑도 수직관계야. 이해했어? 그럼 내가 지금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 내가 니한테 증명해 줄 거 이거거든 지금. 그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O랑 알파가 얘랑 얘가 서로 수직관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랑 얘가 수직관계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것도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얘들아 PO랑 그러니까 얘랑 지금 지금 문제에서 얘가 얘랑 서로 수직관 이거랑 수직관계라고 줬거든. 근데 우리는 OH랑 L이 서로 지금 POH랑 L이 수직관계잖아, 그치? 얘랑 얘가 서로 수직관계잖아. 이해했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O라는 선과 뭐는 알파랑은 수직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얘랑 어차피 얘가 한 평면 위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PO랑 OH가 얘가 수직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랑도 얘가 수직이고 얘랑도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평면이랑 얘랑도 뭐일 수밖에 없다?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준 게 결과 의미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다 증명을 해줬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외워야 될 건 그냥 이겁니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선이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다. 또는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얘가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거랑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평면과 얘랑도 뭐다? 수직관계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게 삼선의 정답. 그리고 바로 밑에 이면각이라고 나올 건데 이면각은 내가 벌써 앞에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이면각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얘 이름은 아까 전에 이 내용 벌써 앞에서 다 설명하고 온 내용이야. 얘들아, 이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하자고? 선 위에서 밑으로 수선의 발 떨어뜨린 다음에 얘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찾자라고 했고 이면각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교선을 찾은 다음에 양쪽으로 수선의 발을 긋고 여기에 직선과 직선의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하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사형. 자, 마지막 정사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사형은 그냥 뭐냐라고 하면 그냥 딱 이렇게 외워두면 돼. 정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시를 말하는 거야. 정오일 때 그림자다라고만 생각해주면 끝. 이걸 우리는 바로 정사형이라고. 12시일 때 그림자를 우리는 바로 정사형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 야외라고 생각해봐. 야외에 우리가 이렇게 평면이 이런 길을 걷고 있어, 그지? 근데 해가 여기 위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자가 딱 12시에 우리가 딱 서 있을 땐 딱 위에 떠 있으면 그림자가 없는 거 알지? 그냥 딱 내가 이렇게 딱 있으면 그냥 딱 내 몸만큼만 딱 나오는 거 알고 있지, 그지? 그 그림자를 구하는 걸 우린 정사형이라고 해. 자, 여기에 만약에 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냥 점. 그럼 얘들아, 12시에 저 위에서 점이, 공중에 점이 있어. 그럼 얘 그림자를 구해보라고 하잖아? 그럼 얘 당연히 뭐가 나와, 얘들아? 그냥 점이 나오겠지, 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지금 저 위에 해가 떠 있다고 생각해. 내가 이 선의 그림자를 구해보래. 저 위에서 그림자. 이 바닥에 그림자 어떻게 생기냐면 구해보래. 어떻게 생기겠어? 그대로 생기겠지. 이렇게 생겼으면 얘들아 그대로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의 그림자를 구해보래. 당연히 선생님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만약 이건 왜 생겼냐면 평면과 이 선이 평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평행할 때는 당연히 똑같이 생겨, 그림자가.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평행하지 않을 때로 가보자고.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아까 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고 평행일 때가 있었고 이런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었지. 그럼 이 한 점일 때 만날 때를 정사형을 구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무슨 말이냐면
선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번에. 그럼 얘들아, 이 선의 그림자를 니네한테 구해보래. 이렇게 생긴 상태야, 이제. 야, 이 선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겠어? 니네가 눈으로 봐도 이 길이랑 다르게 생긴다는 걸 알겠지. 어떻게 그림자가 생길 거냐면, 요렇게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와서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림자가? 이해했어? 얘는 아까 왜 똑같이 생겼던 거야? 평행하니까 똑같이 생겼겠지. 근데 얘는 평행하지 않은 상태야. 이때 이거의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바로 문제라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그냥 쭉 내려봐,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볼게. 전혀 문제될 게 없이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평행 이동해. 그럼 이 길이를 내가 L이라고 잡으면 얘도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여기도 L 아니겠어? 근데 난 뭐를 구하고 싶다고 얘들아? 이 주황색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배웠지? 얘들아, 이 직선과 우리가 여기 어차피 여기 90도일 거 아니야.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요 길이를 구하려면 요 각만 알면 구할 수 있지 않아? 이해했어? 왜?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L 코사인 세타가 되지 않겠냐?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니네한테 야, 이거의 그림자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한 후에 L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끝. 왜 그런지 이해했지? 이게 다야.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 만약에 당연히 또 두 평면이 평행할 때 그림자를 구하세요라는 말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 야, 니네한테 생각해서 야, 이 새끼 이렇게 평면이란 게 평행하게 이따 면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얘들아, 얘 그림자 구하라면 뭐 바보냐? 그냥 당연히 그 그림자가 이 넓이지, 그지? 자,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삼각형의 정사형을 구해보래.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이 있나 봐, 이런 삼각형. 그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거 그림자를 구하라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 이렇게 떨어뜨리고 얘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얘랑 얘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면 이런 모양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니네한테 넓이 구해달라는 게 두 번째 정사형의 문제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단순해. 니네 생각을 해봐. 이 선이 결국 이 선이 될 테고 이 선이 결국 이 선이 될 테고 이 선이 결국 이 선이 될 테고 뭐 이 선이 결국 이 선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이 모여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면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니네 아까 전에 얘가 L이라고 잡으면 얘가 뭐가 되겠어? 얘들아? 또 똑같이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어?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선이 일로 오고 다 똑같이 얘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니네가 이거의 넓이가 S라고 치잖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니네한테 이 그림자의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S 코사인 세타다라고 풀어주면 될 거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면을 그냥 일로 내려 똑같이 이렇게 이 면을 일로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서 내리란 말이에요. 방바닥까지 내려 바닥까지 그렇게 해놓고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 면과 우리는 이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그걸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이면각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니네가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 하면 바로 넓이가 나올 거라. 여기에 어떤 원이 이렇게 있대요. 원이 이렇게. 얘를 정사형 내려보래 이렇게. 그럼 여기 어떤 원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원의 넓이를 만약 S라고 한다라면 얘들아, 이 원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S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게 바로 정사형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야 정사형은. 그냥 정사형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잘 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자, 특히 근데 이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것도 잠깐 한번 봐볼까? 물컵에 얘를 이렇게 기울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때 니네한테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이거의 반지름은 뭐 3이다라고 니네한테 줘보자. 근데 얘가 뭐 여기 기울어진 정도가 45도만큼 기울였을 때 이 물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내가 정사형을 이제 응용해서 푸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볼래? 만약에 니네가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얘들아, 니네가 태양을 여기다가 띄워볼까 얘들아? 이 물컵 주둥아리에 태양을 띄워볼래? 그럼 실제로 알고 보면 이렇게 햇빛이 쏴줄 거 아니야.
그럼 얘에 대한 정사형이 얘 아니겠냐? 맞잖아. 니네 얘를 이 위에서 이거의 그림자가 얘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내가 하는 말? 얘한테 햇빛을 쏘면 얘의 정상이 얘일 거라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거의 넓이는 벌써 알고 있다? 9파이 아니겠니? 근데 우리는 얘를 이 밑에까지 이렇게 달라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랑 몇 도가 이루어질 거냐면 니네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45도겠지.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여기를 만약 60도라고 한번 해볼래? 그럼 여기가 30도겠지. 아 여기가 90도겠지. 그럼 여긴 몇 도야? 30도겠지. 그러니까 이 면과 얘가 이루고 있는 건 30도겠지. 그럼 니네 얘가 30도면 얘도 몇 도겠어 얘들아? 30도겠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S의 정사형이 이거의 그림자가 얘일 거니까 이렇게 보면 얘랑 이루고 있는 가위 크기가 30도일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한 거.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넓이가 얼마 나오니 얘들아? 정사형 넓이 9파이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 내 말 무슨 말인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S를 구하려면 9파이 곱하기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바로 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돼야 그림자가 나올지만 잘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했지?